네, 오늘 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다시금 좀 반등세 보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하채기 전문가님과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 좀 네. 불금으로 보내고 싶은데 파란불 켰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오늘 이제, 한 주를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4월을 시작하는 그 날인데, 시장이 좀 좋은 쪽으로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 이틀 연속에서 파란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S&P 500 같은 경우는 1.57%좀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4%좀 빠져버리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하락세가 나왔어요. 2.27%좀 하락이 나왔던 흐름이고,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려면은 많은 어떤 대화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좀 될 것으로 좀 되는데, 일단 이제 이 1일에 오늘이죠. 온라인 뭐 형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협상이 좀 재개가 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러시아가 이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서도 계속해서 키우죠, 키예프죠. 여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배치한 부분에 있어서 뭐 20% 정도는 뭐 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뭐 재배치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협상이라는 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해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와서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현물 그다음에 선물까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 쪽에서 65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 한 520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3천억이 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3월 25일부터 해서 코스피 쪽입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는 뭐 코스닥 쪽 외국인들이 한 8천 원 넘게 매수를 했다가 오늘도 다시 또 매도로 좀 전환을 하는, 그래서 수급에서의 외국인들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썩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쪽에서도 뭐 현물 쪽에서는 지금 1,000원 넘게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36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기관 쪽에서라도 좀 현물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옵션 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은 이제 옵션의 수급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이 옵션 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전부 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풋옵션 쪽에다가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에다가 조금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숨고르기, 이게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시장이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오른쪽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의 그 속도 올라오는 그런 폭, 각이라든가 이게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하고는 차이가 나죠. 보시면 나스닥은 이렇게 각도가 높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 에너지솔루션들이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는 각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차이가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한 후에 숨고르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숨고르기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숨고르기 나오더라도 다시 나왔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예상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제가 여러분들께 뭐 3,000에서 3,100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간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다이렉트 가지 못하고 또 숨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숨고르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들, 매수 못했던 것들을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계속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은 없어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모멘텀만 가지고 꼭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우리가 좀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8년도를 제가 계속해서 예시를 좀 듣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은,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에 있는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부분,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집중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지금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나왔죠. 근데 코스닥이 여기에서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엔파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975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코스닥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좀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승고리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에다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조선 3사가요, 1분기에만 16조를 수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간 목표인 37.5%를 좀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진행했던 조선업계 그 사업이 이제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23년이죠. 내년부터 해서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26년까지 해서 연간 2%씩 해서 약 3만 척의 선박들이 배출하는 탄소를 저감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LNG 쪽으로 해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부분, 친환경 관련해서 조선업종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었고, 요 배 한 척이 뭐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죠. 몇 천억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배를 더 인도하는 데 있어서 뭐 2년 또 뭐 3년 이렇게 장기간의 시간에 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초반에 계약금, 그 다음에 뭐 중도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할 때 잔금을 치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두고 이런 계약이라든가 잔금들이 치러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뭐 한두 회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 제일 잘 가는 게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잘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V자로 지금 만들어졌다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최근에 좀 기사가 인사권 때문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역부인자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성중공업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선업종 자체가 전부 다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종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시장에 가려면 삼성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이 주가에 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올 한 해는 반도체는 그냥 쉬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안 좋은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냉각수 공장이 좀 중단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인텔이라든가 TSMC 등 이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좀 멈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반도체 냉각수의 1.2죠. 플란트의 그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CDM 빌개 공장이 환경 기준으로 해서 무기한 가동 중단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CDM 빌개 공장에서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생산 업체에다가 이제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플런트라는 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이제 물질이 되는데,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개월, 3개월밖에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장비 쪽도 지금 좋지가 않은데, 이런 플런트 쪽 제조 공정의 필수 물질도 생산 라인에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업황이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은 뭐 최근에 좀 잘 갔는데, 이런 메모리 업체 쪽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그런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분명히 68,300을 깨더라도 이런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조금 마음이 이제 상할 수가 있으시니까는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DLENC 좀 말씀드리겠는데, DLENC가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주의 친환경 비료 제조 기업인 루라이저와에 있어서 뭐 탄소 포지 발용하는 저장 시설을 건설을 하는 데 대한 부분에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연간 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뭐 저장하는 공장을 건설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뭐 DLEC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분할이 돼서 이제 주식이 다시 또 이제 상장이 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런 주가 상승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쉬었다가 121선 정도나 61선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신다고 하면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숨고르기 나온 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들 좀 움직이는 그런 테마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6개 관련된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한 18%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니커 FM도 지금 한 9% 넘게, 그 다음에 하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 넘게 올라가면서 VI가 지금 발동을 하면서 6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뭐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지금 모임이 10명까지 풀리고, 그 다음에 시간도 12시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를 또 반영을 해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곡물을 어때요? 닭들이 먹기 때문에 닭 가격도 좀 올라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또 수혜 이런 것까지도 겹쳐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월드컵 또 이제 초추첨도 있는 그런 부위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스포츠하고도 연관이 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여행주들도 지금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항공주들, 진에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비축률을 6개월 동안 100만 배럴씩 해서 어때요? 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배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가지 못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항공주들이 그냥 오일을 많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의 상승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항공주들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이제 거리두기, 뭐 그다음에 격리 해제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항공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여행주도 당연히 현재 뭐 보시면 레드캣 투어라든가 모드 투어, 하나 투어 같은 경우도 현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주 관련된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가 누구 이런 것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만큼 뭐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전력 설비 관련된 뭐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인수위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뭐 필요 업무 보고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 뭐 한시계라든가 보성 파워텍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에디슨 그룹 쪽에서 쌍방울 그룹 쪽으로 넘어가면서 쌍방울 그룹 쪽에서 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보시면 쌍방울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그다음에 광림도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요 쌍용차 인수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비비안도 마찬가지고 IOK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디슨 EV 같은 경우 초급등했다가 보시면은 또 이런 재료가 약해지다 보니까 소멸이다 보니까 또 급락을 하면서 또 거래 정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주들 대응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 국내 증시 테마, 상승 테마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지수의 흐름, 전반적인 또 특징주 이슈들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쌍용차 인수전에 또 쌍방울 그룹이 인수전에 또 참여한다라는 소식, 뭐 KH 필룩스라는 회사도 뭐 참여를 합니다. 지금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시세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정말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분봉을 여러분들께서 켜놓으시고, 뭐 5분봉도 되고요, 10분봉도 되고, 분봉을 좀 두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이게 만약에 가다가 우리가 계획이 없다, 취소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바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하시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손실이 감당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손실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손실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빠르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좀 상승할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섹터는 저는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여유를 좀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헬스케어죠.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다 지금 제대로 좀 시작이 됐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IT 선진국 대비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계 쪽, 의료계에서 이제 이런 설득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간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질병들이 뭐 갑자기 확 확산이 되고다 보면은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비대면으로서 빠르게 진료를 받아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갖춰진다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 쪽에서도 이 헬스케어 법인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한 600조 규모의 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에서도 뭐 시스템 통합 구축이라든가 뭐 인터넷 전자문서 교환이라든가 이런 또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좀 하는 그런 부분,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헬스케어 쪽, 비대면 쪽 이런 쪽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테마 중에서 상승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한 0.71% 정도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을 저장, 전송,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이제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정책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확충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 숫자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다 보면은 위중증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다 수혈을 좀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료진들도 확진이 되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3일에서 5일만 있다가 보통 이제 5일 이내에 다시 또 의료진들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의료업계는 정말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 좀 잘 되어 있더라면은 이런 의료계의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든지 또 이런 또 질병들이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비들은 계속해서 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진료에 대한 확충인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확진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는 원격 진료 건수가 증가를 좀 계속했던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작년 재작년이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좀 눌림을 주고 나서 작년 7월 달에 좀 올라갔던 9,670원까지 갔던 그런 흐름인데, 거기에 다시 또 이제 눌림을 좀 주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1선, 120선까지 다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좀 안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좀 움직이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자리 뭐 7,030원의 주가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7,030원부터 해서 6,900원까지 해서 한번 분할로 해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한 6,7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작년 7월 9일이었던 9,670원의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전문가님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